당선입니다. 당선. 봉황이 크게 지금 보이죠. 기사 같이 볼까요? 자정계의 당선이 윤곽, 이 당선 윤곽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죠.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후 6시가 아니라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이 됐습니다. 때문에 8시까지 투표를 하고요. 투표함을 옮기고 사실상 이걸 개표를 하게 되면 대략 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쯤에 이 기표가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12시 자정께는 돼야 이 당선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대체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돼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의 여론조사는 어땠는지 같이 좀 보고 올까요? 먼저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이게 지금 이 26일, 27일 이 양일간 이 시행이 됐었던 거예요. 5월 26일, 27일 시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재명 49.2, 김문수 36.8, 이준석 10.3이었었습니다. 이게 리얼미터였었고요. 갤럽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갤럽은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였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거는 무려 일주일 전의 수치였다라는 거죠. 그 뒤는 아무도 모르는 안개 속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뒤에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냐라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민주당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우리는 10%대 두 자릿수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수영 위원님, 저희가 아까 이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까지 좀 봤습니다만 이건 사실 옛날 일주일 전 수치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이 안개 속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네. 어쨌든 그 당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안에 추격세에 있었건은 분명해 보이는데 얼만큼 따라잡았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금지 공표 기간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바로 직전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준석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상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왜 이걸 궁금해하냐면은 이준석 후보도 그때 굉장한 상승세에 있었는데 아까 갤럽 여론조사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이 표를 이준석 후보의 표가 빠졌다면은 이게 어디로 갔을까? 갔다면은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이게 이제 범보수 진영의 표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김문수 후보 쪽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추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약진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았을 거라는 가설이 하나 가능하고 네. 또 하나의 가설은 이준석 후보 진영의 표가 사실상 이중적인 위치였다. 말하자면은 이른바 강성 민주당이 싫어서 또 약간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표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표들은 그러면 말하자면 지지를 유보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로 갔을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이제 관심거리인데 어찌됐건 상식적인 어떤 가설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많이 출렁거렸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갔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측이 주장하는 대로 골든 크로스에 육박했다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완만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끼쳤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출렁이는 이준석 후보의 표가 이 두 후보로 나뉘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한 유리한 이 국면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윤경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희망사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의 해석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를 걸었던 표들이 분산이 저는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표가 어디에 갔느냐. 결국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 표들도 있고 김문수 후보로 가는 표. 어느 쪽이 더 많다 이거에 대해서 전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중요한 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 마지막에 했던 막말 이제 그거에 대한 타격 이것 네. 때문에 과연 10%를 상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은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건 여론조사는요.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길게 잡아서 한 4개월 또는 짧게 잡으면 2개월 동안에 추세 내지는 평균을 놓고 보면
거기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뭐 이재명 후보는 뭐 48% 전후,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38, 9% 전후,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9에서 10% 전후였잖아요. 그 큰 범주에서 저는 변화가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투표 결과가 까지면 네. 샤이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내란이든 아니면 계엄이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는 안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뭔가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보수를 지키자는 쪽으로 투표를 하느냐. 이게 오늘 투표의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이번 대선에서 샤이 보수가 얼마나 실제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냐가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요 얘기인즉슨 사실 아까 국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놓고 봤었죠. 첫 번째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지난 대선 77%보다 더 나올까라는 점. 두 번째, TK, PK 결집하겠느냐. 사실 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윤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표가 결집을 할 것이냐 여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경호 의원님이 이 콕 집으신 샤이 보수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최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뭐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PK를 간 것이 저는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PK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보수표 결집 차원에서 저는 사전 투표를 훨씬 상회하는 본투표에서 보정하는 그런 숫자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TK는 결집할 걸로 보이는데 네. 지난번 PK가 좀 미묘했던 게 뭐냐면 PK가 지난 총선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희 이제 방문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샤이 보수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TK 쪽에만 있던 분인데 여기 부산 경남까지 올 정도로 이게 위중한가? 우리가 한 표를 보태야 되나? PK는 약간 TK에 비해서 부산 경남은 약간 스윙하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 거기서 사실 그 총선에서도 많은 민주당 후보 계열들이 당선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스윙하는 분들을 최소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겠다. 그것이 바로 샤이 보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좀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탄핵에도 찬성하지만 나는 원래 보수인데 지지 성향을 드러내놓기도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번 투표에 고민하고 또 여론조사 응답에서도 약간 이른바 주저했던 그게 바로 샤이 보수거든요. 그 부분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PK로 가서 마지막 유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청계천을 찾아서 했던 것도 이른바 수도권에 있는 샤이 보수들에게 그래도 한 표를 보태달라니까 네. 사실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 보수정당 계열에서 나왔던 전직 대통령들까지 총출동되는 이런 선거를 보면서 저는 샤이 보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 승부의 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표라도 더 투표장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사실 그걸 뭐 요청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과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샤이 보수가 보수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번 이 대선의 결과를 좀 좌우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첫 번째는 투표율이고요. 두 번째는 보수 결집인데 세 번째가 설화가 변수가 되나가 세 번째. 지금 이 관전 포인트인 거죠. 대체 어떤 설화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올까요?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리고 홍보대사로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새 후보의 설화 제가 지금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두 분이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앞서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도 다 설화가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설화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표가 이재명, 김문수 후보한테 가지 않았겠느냐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만 설화가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얘기는 굳이 딱 집어내서 문제를 삼자면 뭐 성적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김문수 후보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뭐 마크에서 뭔가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는 되지만 그걸 굳이 설화라고 과연 유권자들이 생각할까?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공중파에서 전 국민에게 무차별로 그냥 볼 수 있는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였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고 그 후에 또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고개를 숙였던 그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설화임에 분명하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번에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10%를 넘기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기대가 허물어지는 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확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느냐 이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설화는 다른 두 후보의 설화와 비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객관적인 수치에서 세 번째 지지를 얻는 후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파괴력이 좀 덜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 후보들의 설화라는 게 선거판을 막 흔들어 버리는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 전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 이유는 결국 SNS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물타기가 항상 되는 그 물타기가 되다 보니 한꺼번에 오는 펀치의 강도가 좀 낮은 거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는 그런 점에서 네. 국민 모두가 보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실언이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실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설화가 제일 저는 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이번 뭐 SNS나 이게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는 요즘 세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선거 때보다 설화로 막 판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는 요번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수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를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자기가 지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설화 리스크라는 게 전혀 변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TV 토론이라든가 후보의 어떤 그런 말실수 이런 것들이 투표에 영향을 줬느냐를 사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지지를 하게 되는 논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중도층, 이른바 네.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른바 유권자 이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 발언을 한 시점은 투표 이틀 전이고 네. 김문수 후보는 선거 초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선거 이제 중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고비였고, 자 그렇다면 본다면 이제 이런 투표들은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준석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 시점상 유불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과연 투표행위에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파장도 큰 데다가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봤던 시점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 저도 앞서서 윤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것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 김문수 후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 부분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본인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확대 해석된 것들이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편한 자기의 진영 유튜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저것을 이제 선거 때 이틀 전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과연 유권자들이 얼만큼 자기의 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는 약간 의문이 있어서 영향은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다른 후보들도 이준석 후보 말고 다른 뭐 이재명, 김문수 이 후보도 다 설화가 있었는데 각각의 후보별로 설화가 발생한 시점이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이 쉽게 얘기해서 좀 물타기로 흐려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뭐 잊혀지는 면도 있고
이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전투표에 이미 반영이 된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쭉 좀 짚어봤죠. 투표율, 보수결집, 설화 등등의 이런 변수, 이게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운명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후보들 어디에서 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집에서, 이 자택에서 이 대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도 자택에서 일단 대기를 하고 나중에 종합상황실로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보면은 세 후보가 다 똑같이 사전 투표를 또 했어요. 근데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상당히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예. 사전 투표에 대한 뭐 비중이랄까 아니면 의미 부여 이건데요. 그러나 세 후보 다 사전 투표는 했어요.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징성을 달리했죠. 네. 저는 사실 이번 사전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 직전의 사전 투표 36.9%였잖아요. 그 숫자를 넘길 걸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뭐 계엄, 그다음에 내란 뭐 이런 거에서 가져오는 이 헌정 질서 내지는 민주주의를 좀 지키자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그런 열기가 사전 투표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휴일이 하루 없었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었던 것 같죠.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는 잠시 시간을 내서 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간 경우도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사전 투표라는 게 진영을 더 결집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로 특히 진보 진영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 쪽의 경우는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 지역을 선정을 했을 거고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부여는 했지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 두 후보들은 약간 좀 수세적인 입장 아니었을까.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 내지는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 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세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사전 투표라는 게 갖는 효용성,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의 경우는 지금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네. 다음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세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후보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전 투표 하세요. 사전 투표 하셔야 됩니다. 한 표 행사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선거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실 관리가 드러났죠.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지는 본투표. 본투표에선 이 좀 굉장히 이 철저한 선거 관리가 더더욱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하고 아까 나왔죠. 자정쯤 되면 누가 될지 좀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곽이 드러난다고 그냥 당선 끝이 아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내일 오전에 선관위원장이 당선입니다라고 땅땅땅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여기를 좀 볼까요? 내일 이 취임 첫날, 내일이 되는 거겠죠. 내일 이 새벽 이 5시 전후에 아마 개표가 완료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 확정해서 당선입니다. 땅땅땅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인 면담하고 현충원도 가고요. 그리고 11시에서 나 12시경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후 중에 지금 현재 용산의 집무실로 출근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1호 업무는 또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이 취임식하고 업무가 지금 시작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유, 오늘 자정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녁 8시 넘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얼마나 개표가 된 거야, 누가 앞서는 거야 궁금하시면 매경 홈피로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득표율, 개표 현황, 당선자 윤곽 모두 매일경제 홈피에서 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보까지도 저희가 같이 좀
챙겨드립니다.